자, 문제에서 1번 보면 고용인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1번에 보면 고용신고를 받은 관청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겠다. 등록관청이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2번은 고용했을 때 업무 개시 후 10일 내 관청에 신고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되죠. 3번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무슨 교육을 받으셔야 되겠다. 실무교육이죠. 4번 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추정한다 아니고 본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5번 보존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 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개업 공인인계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조원도 연대 책임지는 거잖아요. X. 옳은 것은 그래서 1번이네요. 2번 옳은 것은 소속 공인인계사는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죠. 2번 개공이 등록한 인장을 변경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았다가는 업무정지다.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이렇게. 3번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요것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법인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되겠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입니까? 어때요? 주된 사무소에서 쓴 인장은 법인의 인장이지. 그죠? 요거 X네. 4번 법인인 개업공인인계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그때가 틀렸네요. 5번 개업공인인계사의 인장 등록은 개설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은 거예요. 있다 그러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느끼실 텐데 셋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숫자 나오잖아요. 숫자 고쳤을걸. 두 번째요. 관청이 나오죠. 관청.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국장 나오죠. 그거 고쳤을걸요. 세 번째 반대말을 써요. 반대말. 반대말 중에 대표적으로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없다 뭐 이렇게. 없다 그러면 있다 이렇게. 포함 그러면 제외. 제외 그러면 뭐야 포함 막 이렇게 쓸 거거든요. 거의 셋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다 했나요? 이제 휴폐업 마무리하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어디 가시냐면 55페이지 여기 보면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4개월 동안 쉬겠다고 해서 휴업 신고했던 거죠. 등록증 첨부해서 휴업 신고하죠. 그러면 관청에서는 휴업 신고를 갖다가 해올 때 등록증 가져왔냐고 물어봐. 그래서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이렇게 보관해요. 이 보관할 정도로 휴업 신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아마. 현실적으로 없는데 자 일단 법적으로는 보관시켜두면 관청에서요. 나중에 요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면 등록증을 갖다 돌려줘요. 그래서 다시 하려고 했을 때는 관청에 미리 재개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관 중이던 등록증을 즉시 돌려준다. 그 등록증을 사무실에 걸고 영업한다 이런 뜻이야. 이게 재개신고. 이렇게 휴업 신고했던 사람이 다시 할 때 이렇게. 그러면 이제 2달 쉬려고 해. 2달. 그러면 휴업 신고 해요 안 해요? 2달도 휴업이긴 한데 신고 안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2달 다 쉬고서 영업을 다시 재개하려고 했을 때 재개신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이건. 그쵸?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온 겁니다. 빨간 것도. 너무 쉬운 거고. 만약에 4개월 쉬겠다고 했을 때는 휴업신고 합니까? 그랬다가 2달 뒤에 다시 영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개월 뒤에 4개월 쉬겠다고 휴업신고 했던 사람인데 2달 있다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재개신고 해야 되나요? 해야 되지. 왜냐면 이 사람 휴업신고하면서 등록증을 갖다 내놨기 때문에 재개신고해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2달밖에 안 쉬었지만 재개신고 하셔야 됩니다. 요때는. 그 다음에요. 가만히 보면 휴업신고 했던 사람인데 한 달 더 쉬고 싶어요. 4개월 쉬겠다고 휴업신고 했던 사람
연장해서 한 달 더 쉬고 싶어. 그러면 변경신고. 이렇게. 연장할 때는 변경신고. 그만 이제 쉬고 다시 할 때는 재개신고. 근데 재개나 변경신고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요? 안 해요? 등록증. 할 수가 없지. 재개나 변경신고 할 때는 휴업신고 했던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죠. 그래서 재개나 변경신고 할 때는 방문신고도 되지만 뭣도 돼요? 요거 전자문서로 되는 거예요. 전자문서로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99%가 된다. 안 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휴업신고. 좀 이따 배울 폐업신고. 그거 빼고는 다 된다고 보시면 돼. 예? 거의. 예. 그래서 이제 그 55페이지 가로 네모 2번의 핵심은 뭐냐면 네모 2번의 가로 1번 재개신고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재개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에요. 거기가 핵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그라미 4번 방문신고도 되고 뭣도 돼요? 전자문서로도 된다 요거고 가로 2번에 변경신고할 때도 연장하는 신고잖아요. 이때도 등록증을 첨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 3번에 폐업신고 나옵니다. 폐업신고. 이것도 뭐 내용 별로 없어요. 자, 중개사무실을 때려칩니다. 폐업한다 그랬을 때 어느 때 주로 이제 폐업을 하던가요? 돈벌이가 안 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유가 있는데 관청이 막 영업정지 때리겠다고 난리 칠 때 그때 폐업을 해요. 주로 얻어맞기 전에 직전에 예? 예. 자 폐업을 하려는 사람도 미리 관청에 가서 때려칠랍니다 라고 폐업신고 하는 거예요. 이때 뭘 갖고 가야 돼요? 등록증 가져가서 폐업신고를 내는 겁니다. 예?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폐업신고할 때는 자격증 갖고 가요? 등록증 가져가요? 휴폐업 신고할 때는 다 등록증 첨부해요. 자격증 아니고 그거 핵심. 이거 핵심 아니에요. 밑에 거 핵심인데 요 등록증 첨부하다 보니까 방문 신고는 되는데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못하는 거예요. 등록증을 붙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요 등록증은 원본일까요? 4번일까요? 원본이에요. 원본. 이 말이 없어도 왜냐하면 어떤 거예요? 폐업신고니까 등록증 뺏어놔야지. 4번 뺏어가지고 어디다 쓸 거야? 원본 뺏어야지. 그래서 원본입니다. 요건 듣기만 하세요. 사장님이 돌아가셨죠? 관청은 파악을 해갖고 등록을 자르게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구청에 사망신고는 할 거예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사망신고는 뭐 저기 지적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적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하면 그때는 그 관청이 알아서 그걸 연계해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저 등록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등체요. 옛날에는 폐업신고하도록 했었습니다. 그 돌아가시게 되면 식구들이 폐업신고하게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자 사망. 부동산 사장님이 사망했다 그러면 폐업신고 안하고 알아서 등록을 자르게 돼 있다는 거죠. 살짝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는데. 자 거기까지 봤고요. 폐업까지 봤죠 지금.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폐업신고에서 등록증을 첨부한다. 그래서 전자문서로 할 수가 없다. 동그라미 1번의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부가가시세법상의 휴폐업 요거 나온 거 있잖아요. 요거 여기 지금 네모 4번은 출제가 됩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내용, 요약집 내용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반 정도는 쓸데없어요. 수업 시간에 중요합니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그거 어떻게든 맞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보면 사장님이 휴폐업 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가서 중개사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냅니다. 요거 휴폐업 신고서 노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원래 이제 휴폐업 신고를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 가서 원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폐업 신고서를 한 번 더 냅니다. 그러니까 휴폐업을 한다 그러면 구청 한 번 가고 세무서 한 번 가고 그래요. 그건 이제 휴폐업도 그렇지만 등록할 때도 그래요. 처음에 오픈할 때도 보면 구청 가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고 이렇게 두 개를 하는 거예요.
휴피업도 마찬가지 구조예요. 근데 여기 가고 또 여기 가려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스톱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구청 갈 때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피업 신고서를 이렇게 같이 내게 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송부를 해줘요. 그럼 여기 가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된 거지. 요게 원스톱이라는 거예요. 또 원스톱과 관련해서 조심할 게 중개사법상의 휴피업 신고서를 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피업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 이거 아니에요. 2장 내야 돼요. 1장 내고 2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2장을 내면 보내준다는 거예요. 따로 안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중개사법상의 휴피업 신고를 하려는 자가 노란 거 내려는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부가가치세법 몇 조 몇 조는 필요 없어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를 같이 하려고 한다면 등록관청에 가서 같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자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피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빨간 걸 같이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피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한테 어떻게 해요? 송부해 주게 돼 있죠. 의무죠. 의무. 지금 여기 그대로 쓰고 있죠. 지금 이거 낼 때 이걸 또 하려면 같이 내라. 그럼 송부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기 갈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가로 1번 출제가 유력하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에 반대가 있어요. 반대. 어떤 게 있냐면 자 지금요. 아까 부가가치세법상의 휴피업 신고를 여기 가서 하는 거예요. 세무서에 가서. 부가가치세법 요 빨간 거요. 하면 이 세무서에서 요쪽으로 송부를 할 수 있다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송부하게 되면 이때는 노란 거 있죠. 중개사법상의 휴피업 신고서를 낸 걸로 봐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원스톱이야. 그러니까 빨간 걸 이쪽에 냈죠. 그러면 요리 송부를 했다는 전자에서 등록관청에 이거 다시 낼 필요가 없어. 이거 낸 걸로 봐요. 노란 거. 노란 것이 여기 들어간 걸로 본다. 이런 뜻인데 문제는 송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의무가 아니에요. 요리 했어. 송부 안 했어. 여기가 또 해야 돼. 법적 의미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요건 조금 문제가 있죠. 한번 읽어봐요. 가로 2번. 개업공인회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피업 신고를 한 경우에 휴피업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했을 때는 개업공인회사는 등록관청에 휴피업 신고서를 제출한 걸로 본다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가로 1번을 낼지 가로 2번을 낼지 모르는 거예요. 응? 가로 2번을 해놓고 빨간 거 한번 냈더니 노란 거 낸 걸로 본다. 송부해서. 맞는 얘기요. 근데 등록관청에 들어갈 때는 몇 장이 들어가야 돼요? 2장. 노란 거 빨간 거 2장 들어가면 빨간 것을 세무서로 보내주게 돼 있다는 거지. 두 개 다 다르죠? 오케이. 네모사본 큰 별표 치시고 출제된다 라고 써주세요. 출제된다. 별표가 모자랄 정도에. 됐습니다. 이 부부싸움을 했을 때 부부싸움을 갖다가 이제 이게 끝내는 방법을 남편들이 다 알고 있죠. 몰라요? 부부싸움을 했을 때 부부싸움을 끝내는 방법을 남편들이 알고 있다고. 남편이 없나 여기? 근데 저는 사례 2가지를 들었는데 우리 수강생한테 들은 얘기야. 딸은하고 수강생이요. 그 수강생은 남편하고 이렇게 해서 뭐 자세한 싸움 내용이는 아니지. 근데 약간 싸워가지고 이제 삐져 있는 거야. 말도 안 하고 남편한테. 밥을 차려주는데도 밥을 던지면서 막 이렇게 먹을 테 먹어 이렇게 안 차려주진 않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불편할 거 아니야. 불편하게 만드는데 도사들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어떻게 화를 풀어주냐. 자기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 식탁이 있잖아요. 그 며칠 이렇게 견뎌보더니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으면 식탁 있죠. 식탁. 거기다가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를 쫙 깔아놓은대요. 10,000원짜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쭉 온 식탁을 덮는 거예요. 10,000원짜리로 쭉 이렇게. 그거 하나씩 셀 때마다 풀리게끔. 그 남편이 그렇게 하면 풀린대요. 그 수강생은? 오케이. 그런 수강생도 있고. 또한 그 수강생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이렇게 무력 시위를 하잖아.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남편이 이제 어느 날 몇 번 이렇게 건드려 보다가 그래도 안 풀릴 것 같으면 남편이 돈 봉투를 하나 딱 가져온대요. 두툼한 걸. 그래서 뭐 하나 사. 이렇게 딱 주면 풀린대요. 잘 써먹으세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 그러면 얘기하지 말아야 돼. 그럼 남자들은 되게 답답하거든요. 못 견뎌요 막. 그럴 때 이제 남자가 이제 봉투를 가져오면 못 이긴 체하고 딱 그러다고 얘기하더라고. 자, 저희 집 얘기는 안 해요. 자, 58페이지. 장차 남편에 될 사람도 잘 알아두세요. 자, 전속 중개계약이다. 그 전에 이제 요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뭐냐면 집 팔아주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장님한테 내놓으면 사장님이 알았어 내가 좀 팔아줄게. 얼마에 팔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손님이랑 부동산 사장님이 팔아줄게 팔아주세요 팔아줄게 둘이 약속한 거. 그걸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보통 말로 하죠. 이 중개계약이란 말은 시험 볼 때나 쓰고요. 시험 끝나면 평생 쓸 일이 없어요. 이게 우리 말로 하면 사무실에 부동산 사무실에 물건을 내놨다 이런 거예요. 그게 중개계약이에요. 이 중개계약이라고 자꾸 얘기하면 자꾸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떠올리시는 분이 그렇게 많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여기 중개계약이 또 있어요. 자, 32평 아파트 저기 은평구 가련동에 있는 아파트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에 와서 얘기하면 그것도 중개계약이에요. 보통 말로 해요.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물건을 찾아주잖아요. 알았어 내가 한번 구해볼게 찾아볼게 이렇게.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둘이 하는 게. 끝났어요. 보통 말로 하죠. 근데 보통 이렇게 의뢰하고 내놓는 거 보면 의뢰하는 거 보면 한 부동산에만 내놔요?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내놔요? 그렇지. 여러 부동산에 동시에 내놓는 것을 일반 중개계약이라고 그래요. 한 부동산에만 내놓는 것은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하고. 그렇죠. 이건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응? 한 여러 부동산에 내놓는 거. 이랬을 때 보통 말로 하죠. 근데 서면으로 하면 멋지겠죠. 그래서 멋지게 하는 거에 대해서 법에서 써놓고 있어요. 자, 가로 3번 갑니다. 여러분 교재. 교재는 57페이지. 가로 3번에 별표가 하나 돼 있죠. 57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 멋지게 하는 거에 대해서 법에서 써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해 볼 수 있다. 누가?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누구죠? 국장이죠. 국장. 요 사람을 물을 거예요. 등록관청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관청 바꾼다고요? 공인중개사 협회가 표준서식을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안 돼요. 국장만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러한 표준서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진짜로 만들어 놨을까요? 동그라미 2번. 표준서식이 법정서식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진짜 만들어 놨어요? 네. 동그라미 2번까지 했습니다. 지금 법정서식을 진짜 만들어 놨거든. 그러면 그것을 동그라미 3번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이 일반 중개계약서란 표준서식 법정서식을 꼭 써야 됩니까? 동그라미 3번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래요? 권장사항이죠. 권장이 뭔지 알죠?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만약에 썼다면 이런 일반 중개계약서는 나중에 분쟁에 대비해서 몇 년간 보존하셔야 돼? 몇 년간 보존? 5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보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밑에 그 당구장 표시 있죠? 2번 나온 거예요. 2번 나온 거.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이렇게
X 그런 거 없어요. 몇 년간 보존하시라 그런 게 없다고요. 요것도 2번 출시된 거 여기까지. 하나만 더 적어 놓으세요 밑에. 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개월? 이거 적으시라니까. 유효기간은 뭔지 아시죠? 내놓을 때 요 우리 집 좀 팔아줘 이렇게. 예. 그러면 언제까지 팔아줘 이 말을 안 했으면, 그쵸? 약속 시간을 안 정했으면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월. 그럼 3개월 지났을 때는 이제 의뢰한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몇 개월이다? 원칙적으로 3개월. 우리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효기간 얼마? 원칙적으로 3개월이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자, 거기까지 적으셨죠? 예, 그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봐봐요. 일반 중개계약서 있잖아요. 일반 중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적을 거 4가지가 있어요. 필수적으로 기재할 거. 그 4가지가 뭐냐 그러면 이거 암기하셔야 되는데 바로 4번에 4가지. 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이거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고 한다. 이렇게. 그 뭐냐면 아침마다 싸우는 게 우리 안사람하고 애들이 빨리 일어나라 여기서 싸움이 시작돼가지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이제 데려다 주거든요 학교를. 근데 데려다 준다 그러면 빨리 기다리는데 빨리 와서 빨리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또. 예? 그러면 또 이제 저희 이제 안사람이 또 막 빨리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이게 깨우는 데 시간 걸리지. 그 다음에 또 차에 태우는 데까지 시간 걸리지. 이렇게 된다.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집사람이 데려다 주라고 하니까 데려다 주긴 하는데, 예. 그러니까 거기 시간을 맞추려면 저는 좀 늦게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거기 시간 맞추려면 더 일찍 나와야 돼요. 안 내려와 이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막 열이 올라오는 거지. 그런데 또 집사람이 데려다 주라니까 또 헛소시 파면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제 얘기를 하죠. 문자를 보내죠. 아니 이거 학교 가고 그런 건 애들이 좀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근데 고등학교 걔는 좀 멀어요. 차 타고 가. 그런데 버스 타고 가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꼭 데려다 줘야 되냐? 어? 그거 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은 티격태격 하지.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데려다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냥 우리 작은 놈은 걸어가도 돼요. 가까워서. 예. 그런데도 꼭 태워다 주기를 바라고 태워다 주라고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좀 공부할 때 좀 힘 덜 들어서 뭐 좀 공부 좀 잘하겠다 그러는데 힘 덜 들어가지고 잘 놀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말고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에? 그러면 이제 막 저희 집사람은 지각하면 뭐 어찌 뭐가 깎인다며 하여간. 지각하면 어떡하냐고 막 난리야. 깎이면 어때? 어? 대학교 안 가면 어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응? 직업이 없으면 어때? 열심히 살라고 하면 됐지. 아니 문제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뭘 안 해. 그 아빠가 또 부모들이 직업도 구해줘야 돼. 대학도 보내고 방도 얻어주고. 그게 뭐요? 그렇잖아.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독립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직업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뭐 막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부모가 시키는 거나 하고, 부모가 뭐 귀찮은 거 시키면 못해 이렇게나 하고, 어떻게 그게 독립심이 있는 한 개체의 인간이 되겠어요. 그냥 20살만 되면 의무적으로 부모하고 못 살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20살 됐죠? 그러면 주민등록 무조건 세대 분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애들도 나중에 부모한테 그렇게 의존을 해갖고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 아이의 수준이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얘자는 딴 데 가서 이런 얘기 했더니 요즘도 마찬가지네. 반응을 제가 보는 거예요. 다 간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막 실시간에 복도에서 야단 났어. 저 선생 미쳤냐고 하면서 막 못 들을 줄 알았죠. 엄마들 막 그래도 태워다 줘야지 막. 얘자가 뭐예요? 예정금의 수는 뭐예요?
예정 금액에 따른 복비 보수. 준자는 뭐예요? 준수해야 될 사항. 준수해야 될 사항의 대표적인 게 유효기간이에요. 준수해야 될 사항. 그 다음에 위는 뭐예요? 위치하고 뭐하고요? 규모하고. 위치는 주소, 소재지 같은 거 얘기하고요. 규모는 뭐예요? 면적 이런 거예요. 자, 암기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뒤로 가면 58페이지 왔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이다 그랬는데 가로 3번에 유효기간 나온 거 잘 나오니까 보셔요.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3개월이죠.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그러면 틀리다고 하시면 안 돼요. 다만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1년 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빌딩 내놓으면서 1년 안에 팔아주쇼 그러면 유효기간 1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은 손님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O예요. 기출지문이요 그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밑에 써놨어요 지금. 예? 유효기간 잘 물어봐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에 전속으로 맡았을 때 의무 있죠. 의무. 그것이 좀 핵심이죠. 전속은요 말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어요. 서면으로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의무가 뭐냐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첫 번째 의무입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의 이름이 뭐냐? 요게 전속중개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전속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말로 하면 안 될 뿐더러 서면으로 한다고 해도 법정서식인 전속중개계약서를 꼭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됩니까? 권장사항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게 잘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거하고 비교되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예요. 전속중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됩니까? 전속중개계약을 할 때는 네.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정지. 제목 밑에 있죠. 제목 밑에 위반하면 뭐예요? 업무정지. 시험 나올 때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릴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 이 매매계약서 아니에요. 이거예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걸 많이 익혀주셔야 돼. 이걸.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하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기 때문에 3년간 보존하시라. 보존기간 3년이요. 유효기간은 3년이요. 3개월이요. 3개월이고 보존기간은 3년이고 보존 3년 동안 보존할 걸 보존 안 하면 어떤 제재 받아요? 영업정지. 이것도 업무정지. 등록 취소는 아니에요. 자, 오른쪽 가시면 널리 정보를 퍼뜨려야 됩니다. 핵심적 의무죠.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널리 정보를 뭐 하시라? 공개하시라. 널리 정보를 뭐 해라고? 공개. 널리 정보를 퍼뜨리라고요. 공개하라고요. 공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동그라미 1번에 그 세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표 치시고 너무 중요합니다. 개업공인인계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중개사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세 줄 읽어봤습니다. 밑줄이 안 그어져 있지만 형광펜 칠하셔야 돼요. 이 세 줄은. 자, 이제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를 공개할 때는 어디에다가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정보망. 그 다음에 또는 일간신문이죠. 또는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반드시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OX, XX 일간신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또는 요거 아니면 요거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지 X. 과 그러면 안 되고요. 또는 요거의 핵심이에요. 핵심. 전속일 때. 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정보 공개를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방금 전에 지금 세 줄 읽어봤지만 언제 공개해라, 언제까지 공개해라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그거 없어요. 방금 전에 그 없어요. 그거. 근데 서식에 가면 7일 이내 공개하라고 돼 있죠.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거. 서식에는 있지 7일이. 그러면
서식대로 7일을 집어넣어서 7일 내 공개해야 된다. 또 맞고 법조문에 따라서 7일 이내를 안 쓰고 그냥 지금 방금 전에 밑줄 그은 것처럼 공개해야 된다.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그냥 공개해야 된다. 그것도 맞고 두 개 다 맞는 거야. 다만 여기 7일 이내라고 쓰면 맞지만 7일 이내 대신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지체 없이 공개, 지체 없이란 말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체 없이 공개는 X, 7일 이내 공개는 동그라미. 아무 말이 없어도 동그라미. 예? 며칠 내란 말이 없어도. 만약에 7일 내에 공개될 걸 공개 안 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아요? 제목 밑에 임등치죠. 왼쪽 제목 가로 2번 밑에 임등치라고 돼 있죠. 여기는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어요. 전속 중개계약서를 보존 안 하면 등록 취소돼요? 아니, 업무정지. 자, 정보를 7일 내에 공개 안 하면 등록 취소될 수도 있고 업무정지도 가능해요. 그 임등치 사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전속으로 맡았을 때 100% 매물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까? 100% 언제나 항상 꼭? 아니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치.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왔을 때는 이를 공개해서는 뭐예요? 안 된다라고 돼 있죠.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의뢰인 손님이 싫다고 하면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예. 나왔잖아요. 그죠? 예외 있죠? 자,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연습.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우리 개업공인회사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X죠. 예외가 있기 때문에 X잖아요. 어? 다시 그러면 이번에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개업공인회사는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오지. 원칙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예외가 있지만 방금 전에 밑줄 그었잖아. 세 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돼. 다시 봐봐요 뭐라고 돼 있는지.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지. 틀렸다고 하실 거예요? 예외가 있으니까 틀렸어. 이러면 안 된다고. 원칙만 얘기하면. 근데 원칙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항상 꼭 언제나 죽을지언정 이렇게 나오면 틀리단 말이지. 그때 틀린다고. 예외가 있는데도 예외가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 드디어 틀리다고. 아까 이걸 얘기하려고 그랬다고. 근데 진도 안 나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면. 이런 게 부지기수로 많아요 법에서. 우리 특히 중개실무에서.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공개할 내용 7가지인데 이따 봐요. 좀 이따가. 그 다음에 가로 3번 갔습니다. 가로 3번 가면 공개했죠. 그럼 공개한 사실을 손님한테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죠. 이때는 꾸물거릴 필요 없이 지체 없이 통보해요. 이때 만약에 말로 통보하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통보받은 사람이 못 들었는데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뭐로 해야 돼? 문서로 이렇게 해야 돼. 문서로 한다는 거 많이 네요. 근데 정보 공개 사실을 통보할 때는 지체 없이인데 공개할 때는 정보 공개할 때는 언제까지 공개죠? 7일. 통보는 바뀌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체 없이라고 틀리게 낼 가능성이 높아. 근데 여기는 지체 없이 공개한다고 하는 건 너무 좀 촉박해요. 공개할 때 무엇을 공개할까? 어디다 공개할까? 무엇을 공개할까? 응. 어떻게 공개할까? 이거 생각을 해야 되니까 7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공개했다고 알려줘. 공개했어. 그걸 알려만 주는 거야. 꾸물거릴 필요가 없잖아. 여기는 7일 이내 통보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바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개가.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는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는 의무가 마지막 가로 4번에 나오죠. 이게 일의 진척사항을 중간중간에 보고할 의무예요. 보고. 이때도 말로 해버리면 못 들었다고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뭘로 하셔야 돼? 문서로. 중간중간에 보고하니까 이때는 언제 통지해야 돼요? 일의 진척사항을 언제까지 알려줘야 돼요? 2주일에 14일이 가기 전에 최소한 뭐예요? 한 번 이상은 통보해야 되겠죠? 2주일에 뭐예요? 1회 이상이지. 가로 4번까지 봤죠? 근데 주로 이제 물을 때 요 문서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속 중개계약서도 서면으로 해야지. 공개사실 통보도 서면으로 하지. 중간중간에 보고할 때도 서면으로 하죠. 그렇죠? 다 서면으로 하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 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중간에 있는
정보 공개할 내용 7가지. 뭐 7가지라는 게 큰 의미는 없어요. 사실은 정보 공개할 내용인데 그 위에 회색 바탕 박스에 있는 거죠. 그걸 하나씩 한번 볼 텐데 정보 공개할 내용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요건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만 암기하기로 해요. 제가 암기할 때 이건 소벽씨라는 사람은 소씨예요. 연근 있죠. 연근 있잖아요.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연근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소씨가. 연근을 입에 물고 환장하는 것을 보고 권공이 권가 양반이 잘한다고 손뼉 쳐주면서 예찬하더라, 이런 뜻인데 저만 암기하기로 하고 여러분 절대 암기하면 안 돼요. 이걸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씩 읊어볼 테니까 들으시면 돼요. 암기하지 마시고. 소재, 지번, 요게 가로 A번인가? 거기 보면 가로 A번이 있죠. 중개상물의 종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이거죠. 이거 요게 첫 번째고요. 가로 B번 가시면 벽면 및 도배 상태라고 나오죠.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벽면 및 도배 상태. 자, 여기 이제 C라고 돼 있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오수, 폐수, 뭐 이런 거, 쓰레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각종 시설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걸 오픈해야 돼요. 그 다음에 D번 가시면, D번 가면 뭐가 나오냐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나오죠. 그 다음에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나오죠.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나오죠. 마지막에 환경 조건 나온다고. 요게 D번이죠. D번. 자, 여러분 암기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 나오죠. 권리관계도 오픈해야 돼요. 권리관계는 2에 나오나. 가로 2번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이게 권리관계지 뭐예요. 이거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F. 공짜는 뭐예요? 공법상, 규제상.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배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거 설명해 주는, 이런 거 오픈하는 거죠. 그 다음에 EF, G가 뭐예요? G. 거래 예정 금액이지. G가 지금 거래 예정 금액이죠. G에 보면, 그래서 10억에 팔아주쇼, 그러면 그게 예정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공시지가도 공개하도록 돼 있죠. 근데 공시지가는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됐지. 그거 중요하고요. 근데 좀 이따 볼게요. 위에 가면 아까 권리관계를 공개하도록 돼 있잖아요. 권리관계를 공개하지만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방금 전에 봤던 요 내용은 시험에 거의 뭐 나오지만 이건 뭐 그냥 저기 뭐요, 엑스트라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 지금부터 보는 거. 그게 정인, 지임 이거야. 정인, 지임. 정이 뭐예요?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요건 암기하셔야 돼. 정보 공개할 내용에서 주의할 곳 두 군데가 있다. 주의해야 될 곳 두 군데. 뭐예요?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소, 성명 같은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오픈되면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고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고 매물을 빼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나 성명 같은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시가 공개해야 되죠. 아까 밑줄 그은 거. 개별 공시가를 공개해야 되는데 만약에 임대차를 소개하는 경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공시가를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걸 임의적 사항이라고 그래요. 공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 임의적 사항이다. 임대차는 임의적 사항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인지임. 이 정인지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에요. 조선 초기 학자 이름이에요. 정인지. 이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신숙주, 또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 박팽년, 성삼문, 그 또래가 이제 정인지예요. 정인지임, 고종원임, 이런 식으로 정인지임, 이렇게. 정인지임. 요새 애기들 저 학교 공부 배우는 거 보니까 와, 이건 장난이 아니더라고. 이제 저는 이제 저한테 수학이나 영어를 물어보겠어요, 애기들이?
안 물어보지. 국어 물어봐요? 안 물어봐. 어차피 아빠는 영어도 모르고 수학도 못하고 그런 사람은 딱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 물어보지 않는데 아빠가 또 법대를 나왔다고 하니 사회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사회는 상식으로 그냥 푸는 거였어요. 그리고 공부할 게 없는 과목이었는데 지금 사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내용을 그때도 배웠을까 싶은 내용을 중2짜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즘 학생들은 옛날보다 더 고급진 그런 내용을 배우죠.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옛날 우리들에 비해서 더 뭐라 그러지? 실력이 더 높은 데 올라가 있겠죠. 더 고급진 걸 배워서. 좀 신기해. 나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것도 무슨 법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왜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 배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진짜. 응? 예. 자, 그래서 이제 정인지임 요거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정인지임 요거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짜리입니다. 예. 글자 네 글자를 암기해 가지고 한 문제 맞추는 과목이 어디가 있어요? 예? 우리 중계 실무나 있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네 글자 암기. 정인지임 한 문제다. 정인지임 이런 게 이렇게 되니까요. 얼마나 좋아 이게. 자, 그러면 정보 공개할 내용 중에서는 자 이제 퀴즈하고 넘어갑니다. 중개, 보수, 복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X까지 쳐놨네. 자, 정보 공개할 내용에 중개, 보수 있냐고요? 없죠? 그래서 밑에 써놨잖아 지금 밑에. 예? 밑에 당구장 표시에다가 보수 없죠? 정보 공개할 내용에 조세 있어요 없어요? 세금 없죠?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답이 딱 정해져 있어. 세상에 세금이거나 복비거나 주소 성명이에요.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닌 것은 다시 세금이거나 복비거나 주소 성명이거나 이러지. 예? 그 나머지 다 공개할 내용들이지. 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자, 60페이지 가십니다. 60페이지. 주로 이제 의무 위주로 출제돼요. 그런데 이제 권리를 살짝 볼게요. 권리. 뭐 이제 살짝 공부하시는 거예요. 참 잘 나온 게 아니니까. 전속으로 맡겼어요. 갑이 사장님만 믿을게요. 사장님 좀 팔아주세요. 전속으로 맡겼는데 사장님이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못 믿겠어. 그래서 다른 부동산에 또 내놨죠. 그래서 다른 부동산 사장님이 소개시킨 사람이랑 계약해서 집을 팔았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판 거야. 전속으로 맡긴 상태에서. 그러면 전속으로 맡았던 을 입장에서는 갑이 전화 와가지고 집 팔렸어요. 어떡해요? 그러면 여기는요. 요 의뢰인 손님 갑에게 배신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위약금 내놔 이렇게 하죠. 나를 통해서 판다며 나만 믿는다며 배신을 때렸죠. 그 위약금 100%예요. 100%는 뭐냐면 약속한 복비만큼을 위약금으로 챙기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전속으로 맡기면서 2억에 팔아주쇼. 이거 팔아주시면 제가 90만원 드릴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이 약속한 복비, 약정한 복비만큼을 위약금으로 그대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90만원을. 그걸 위약금 10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이 됐을 때가 첫 번째. 전속으로 맡긴 상태에서. 예, 이렇다는 거고. 그래서 요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그러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팔았구나. 그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배제 케이스예요. 배제. 전속으로 맡겼습니다. 사장님만 믿을게요. 좀 팔아줘요. 예. 이 여기 팔아주시고 팔아주시면 90만원 드릴게요. 이랬는데 그거 의뢰를 받은 을이 병을 소개시켰지. 병이 물건을 봤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뒤로는 둘이 뭐야?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없더니 들리는 소문에 둘이 계약했다는 거지. 그러면 소개시킨 부동산 사장님을 빼고 계약이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배제라고 한 거예요. 소개시켜줬더니만 빼고 자기들끼리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배신감을 느끼겠죠. 위약금 달라고 하겠죠. 전속으로 맡았기 때문에 위약금 뭐요? 100%. 100%면 얼마? 90만원. 약정한 복비만큼의 위약금을 달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빼도 갑은 90만원 물어줘야 돼요. 명목은
위약금 쪼로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뭐예요? 배제. 또 쉬워요. 자, 이제 스스로 케이스가 주로 시험에 나와요. 스스로 케이스는 전속으로 맡겼습니다. 갑이 을에게. 신나 있어요 지금. 근데 한 일주일 있다 갑이 전화가 와. 사장님 어떡해. 사장님만 믿고 내가 팔라고 그랬는데 아이 집 팔렸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병이 쫓아다니면서 비싸게 사겠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훌러덩 팔았지. 이렇게 죄송하다고 막 한 거야. 이렇게 되면 을은 갑에게 배신자 이렇게 하면서 배신감을 느끼면서 위약금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전속으로 맡긴 상태지만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하고 다르죠. 자기가 스스로 찾은 사람이랑 조건을 교섭해서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기가 찾아낸 사람이랑.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능해요. 이게 동그라미가 이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전속으로 맡겼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찾은 사람이랑 계약을 해도 배신자 아니요. 할 수 있어. 2번이나 시험에 나온 거야. 할 수 있다고 이거예요. 스스로 찾은 사람이랑 계약해도 된다고. 대신에 이 말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걸 믿고 비용을 쓴 게 혹시 있다면, 없으면 아닌데 있다면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야 되겠죠. 말을 이렇게 뱉었기 때문에 그 비용 청구권이 생겨요. 그래서 약속은 이거 2억에 팔아주면 90만원 드릴게 이렇게 했건데 와가지고 팔렸다고 하는 거니, 그죠? 이때는 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비용을 갖다가 70을 썼다는 거야. 물어보니까. 그럼 70만원을 물어줘야 되겠어요, 갑이? 잘하면 배보다 배꼽이 클 상황이야. 그래서 이때 70만원 썼다 그러면 이 약속한 복비 90만원의 절반인 45만원 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용을 많이 써도 약정한 보수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중개보수의, 이건 약정한 중개보수를 의미합니다. 중개보수의 50%가 한도가 돼요. 무조건 50%를 주는 것도 아니죠. 만약에 비용을 10만원 썼다고 해봐. 그러면 얼마 주는 거예요? 10만원 주고 끝내는 거야. 비용을 안 썼다고 해봐. 그럼 얼마 주고 끝내는 거야? 안 주지 당연히. 근데 많이 줘야 뭐요? 이거의 절반이에요. 쓴 비용의 절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숫자 문제로 나온 적도 있었고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무조건 중개보수의 50%를 비용으로 주는 거 아니죠? 50% 뭐예요? 범위 내죠?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죠?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로 2번을 별표를 치시고 이걸 씹어 드셔야 돼. 특히 둘째 줄에 보시면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 50%의 형광펜 내에서 50% 그 다음에 형광펜 그 다음에 범위 내에서 형광펜 이렇게 두 개의 형광펜이 색깔이 다른 게 좋아. 다른 게 50% 범위 내. 그래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전속 중개 의뢰인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조건을 교섭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2번 나왔다고. 계약할 수 있다. 계약해도 괜찮다. 배신자 아니다. 이런 뜻이. 됐죠 이제.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 가시면 제재라고 나와요. 제재 말고 밑에 가면 정리라고 나와요. 정리. 자 칠판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전속으로 맡았다 그러면 전속 중개 의뢰를 받은 개공은 전속 중개 계약서로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서면은 몇 년간 보존? 3년간 보존. 이렇게 이거죠. 자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널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죠. 며칠 내 공개? 7일 내 공개. 그럼 공개했을 때는 공개했다고 손님한테 친절하게 알려줄 의무가 있죠. 공개사실 통지 의무, 통보 의무 언제까지? 지체 없이 통보.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진척사항을 알려주는 의무도 있죠.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간중간에. 근데 일반은 어떤가? 일반은 서면으로 작성할 의무 없죠. 말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할 의무 없죠. 그 다음에 친절하게 공개했다고 알려줄 의무도 없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할 의무도 없지. 전속보다 훨씬 가볍죠. 그걸 박스로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7일 이내 정보를 공개된다 그러면 OX X.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된다 그러면
X란 얘기예요. 그런 의무가 없으니까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됩니까? 공개하면 죽일 놈이에요. 손님이 의뢰인이 반대만 하지 않아도 공개할 수 있어요.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거지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서면으로 체결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거지 서면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 전속중개계약서가 나오죠. 오른쪽에 서식 보시면 나오잖아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 딱 있는데 제일 끝에 가시면 손님인 의뢰인 갑과 제일 아래 칸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약 체결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의뢰인하고 누구죠? 개공이지. 근데 거기 보면 좀 눈에 띄는 건 생년월일을 적게 돼 있어. 이게 생일 케이크를 보내주려고 하나 봐. 좀 희한해요. 생년월일을 왜 적지 이걸? 그 다음 오른쪽에 가시면 성명이 있는데 성명 오른쪽에 보면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돼 있죠. 형광펜. 특히 의뢰인은 뭐 그렇다 치는데 밑에 보면 개공은요.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이네요. 서명 또는 날이네요. 밑에 개공 또는이죠. 또는 다시 별표 다시 별표 거기 전속중개계약서의 개공은 서명 및 날이네요. 서명 또는 날이네요. 또는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기출문제. 자 그러면 다시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이네요. 서명 또는 날이네요. 밑이에요. 또는이요. 이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적으시라고. 소공은 칸이 없잖아요. 지금 소공은 개입을 안 해요. 개공이 서명 또는 날이나지.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요 크기로 옆에다가. 기출문제에 2번 나온 거 2번.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소공은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 일체 없어요. 일체. 그런 칸이 없다고요. 오케이. 자 63페이지 가보셔요. 요 앞부분까지 보고 수박을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정보망은 이건데 요게 손님이 있는데 손님이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팔아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장님이 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야. 이게 매물 등록해서. 그럼 딴 쪽에서 살려는 사람이 또 나타날 거거든요. 그 사람이 부동산에 와가지고 저기 가련동에 있는 30평 아파트 구해주세요 할 거거든. 그러면 또 자기가 회원으로 돼 있는 사이트에 올라가서 자 30평 아파트 10억대 이거 골라서 찾아보는 거예요. 찾았죠? 그러면 요 손님한테 찾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이 보고 싶다 얘기하면 요쪽 부동산은 요 올린 쪽 부동산한테 연락을 하죠. 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손님한테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 임자가 있으니 봅시다. 언제가 좋겠어요? 날짜 잡아서 보겠지. 보고 나니까 마음에 들으면 어떻게 이제 조건도 맞아야 되지. 이산 날짜라든지 뭐 금액도 맞아야 되니까 조건을 협상해서 그게 다 합의가 되면 도장 찍는다 이거지. 둘이 계약을 했지.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할 것이 매물을 올렸던 거 이거 지워야지 이제. 그럼 올린 쪽 사장님이 거래정보망 사업자한테 계약됐어요 라고 해. 전세 나갔어요 라고 해. 알려주면 매물 삭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거래정보망은 가만히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인데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요 매수 의뢰인이 직접 이용하는 게 아니죠. 회원들은 누구예요? 개공들이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들끼리 서로 물건도 올리고 검색을 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 그래서 첫 줄에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첫 줄에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밑줄 그어져 있죠. 응? 자 정보망 다시 정보망은 중개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의뢰인 상호 간에 아니에요. 중개 의뢰인과 개공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거예요. 이리 교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보를 누가 교환하는 거예요? 개공끼리.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거기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예요.
거기를 앞으로 많이 읽으셔서 거기 구멍이 뚫리도록 읽으셔야 돼요. 개공상호간이에요. 개공상호간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정보망이 되려면 지정을 받으셔야 돼요. 지정. 그러면 첫 줄에 보면 누가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요? 국장이죠.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받은 것만 정보망이에요. 개공들끼리만 이용하는 게 정보망이에요. 두 가지가 정보망의 요건이에요. 다시 개공들끼리만 이용해야 돼. 두 번째, 국장의 지정이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만 정보망이 된다. 두 가지 요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개공들끼리 이용하긴 하는데 국장의 지정을 받지 않는 그런 사이트가 많아요. 그죠? 지역에 가면 지역 그런 사설 정보망이 많아요. 지정 안 받은 것들. 뭐 두레이니, 스파이더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이용하는 망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지정을 안 받은 거예요. 지정 받은 것만 얘기해요. 에? 그러면 이제 지정 받아야 정보망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정 받으려면 밑에 가시면 5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겠죠. 그 5가지 조건 갖추는 것까지 보고 쉴 거예요. 그 5가지 조건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다수의 회원들이 가입돼 있어야 돼. 다수의 회원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몇 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돼야 돼요? 요거 몇 명 이상? 500명 이상 돼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개공들은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 된다. 2군데 이상의 시도라는 표현 나오죠? 그러면 그 회원이 누구예요? 회원이 개공이죠, 개공. 그러니까 500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하고 2군데 이상의 시도에, 우리나라 시도가 17군데나 돼요. 최소한 2군데 이상의 시도에 가입돼 있고, 시도별로는 몇 명 이상 가입돼 있어야 돼요? 30명이지. 숫자 나온다고 숫자. 가로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숫자 기억하시고. 30명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컴퓨터 설비가 좋아야 돼. 컴퓨터 설비, 이후에 설비가 안 좋으면 접속해서 검색하거나 올리거나 검색할 때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운될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다수의 회원들이 이용할 때 불편이 없을 정도의 서버 용량이 돼야 돼. 그래서 컴퓨터가 좋아야 되고, 용량은 구체적으로 누가 정한다고 안에 나와요? 안쪽에? 국장이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가 돼야 돼. 부가통신사업자. 요 반대 개념은 뭐냐면 기간통신사업자가 있어요. 한국통신, KT.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을 깔아놨습니다. 옛날에. 지금도 확충하고 있는데,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망을 딱 깔아놓으면 인터넷 사업하는 데는 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응? 부가통신사업자가 셀 수 없이 많아요. 인터넷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부가통신사업자예요. 그 부가통신사업은 인터넷망을 가지고 할 텐데 자기가 망을 깔고 사업을 해라 그러면 못해요.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간다 말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옛날에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해서 기간통신사업자인 KT 이런 데서 인터넷망을 다 깔아놨어요. 이렇게. 돈 많이 들었겠죠. 그걸 깔아놓으니까 이제 뭐예요? 인터넷 사업 하신 분들이 그걸 뭐예요? 돈 주고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부가통신사업자라고 불러. 부가통신사업자가 대부분이죠. 부가통신사업자면 돼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유자가 1명 이상 있어야 돼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보망 사업체에 있어야 돼요. 정보망 사업체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소유자가 최소한 몇 명 이상? 1명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밑에 마지막 공인중개사도 몇 명 이상? 1명 이상. 이게 부가통신사업인데 부동산과 관련된 부가통신사업이야. 그래서 중개사자격증 소유자가 1명 이상 있어야 되겠다. 어디에요? 이 정보망 사업체의 직원 중에, 임원 중에, 일하는 사람 중에. 그죠? 회원하고는 틀리죠? 아까 회원인 개공은 몇 명 이상? 500명 이상. 전국적으로. 근데 요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최소 1명 이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5가지 요건. 이 요건을 갖춰야 지정을 받을 수 있죠. 그래야 정보망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쉬시겠습니다.